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군 부대에서 민간업자가 조류를 퇴치하는 작업 중에 엉뚱하게도 공군 중사에게 총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라는 야당의 혁신안이 진통 끝에 통과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내 간호수들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일을 수천만 원의 국가정원 지정일로 확정했습니다. 어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중사가 공항공사 직원이 쏜 엽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항공사 직원이 고의로 총을 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33살 신모 중사가 엽총에 맞은 건 어제 오후 5시쯤. 팔꿈치와 복부에 총을 맞은 심 중사는 한평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조대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조대병원은 수술을 통해 간에 박혀 있는 총알을 제거했고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 중사에게 엽총을 발사한 사람은 조류 퇴치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공항 협력업체 직원 36살 강모 씨입니다. 산탄총으로 새를 쫓고 난 뒤 군과 함께 사용하는 대기실로 들어와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사고 당시 대기실에는 심중사를 포함해 군인 4명이 함께 쉬고 있었고 심중사가 총에 맞았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장난을 치다 총이 발사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거기 방에 한 4명이 숙제 4명. 자기 혼자 장난치다가 장난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하고 하다가 발사가 됐는 거 그게 제일 관건 아닙니까? 고의냐 과실이냐 그것이.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가로수를 훼손하는 일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제초제까지 뿌리고 있는데요. 유독 상점이나 음식점 앞의 가로수에는 이런 일이 많아 광주시가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주변의 나무와 달리 느티나무 3그루의 나뭇가지가 앙상합니다. 나무 기둥에는 영양제와 뿌리 바르기에 좋은 약품이 꽂아져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가로수에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파리만 수수 다 떨어져 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집이 여기니까 매일 저녁 아침 저녁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저녁에 이틀 보니까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 이상하다 해서 이제. 다른 곳의 가로수도 나뭇잎이 떨어지는 등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가로수를 죽이기 위해 뿌리나 밑기둥에 구멍을 뚫고 약품을 주입한 겁니다. 시료를 분석한 결과 나무에서 제초제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 의뢰해보니까 제초제 성분을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고사되었고 이분이 고의적으로 나무 뿌리 밑에다가 제초제를 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훼손된 가로수는 지난해와 올해 70그루가량에 이릅니다. 나뭇가지가 상점이나 음식점의 간판을 가리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CO2를 흡입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망각하고 개인들은 나의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훼손을 하는 거죠.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가로수가 마구 훼손되면서 광주시는 제초제 가로수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가로수 훼손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 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민간 사업자가 고의로 적자를 늘린 뒤 지난 2011년까지 1,190억 원을 재정보조금으로 받아가 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한 첫 소송으로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서구 유촌동 개수사거리에서 56건의 교통사고로 108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구 우남 사거리가 31건, 남구 백운광장이 30건, 서구 광천 사거리가 27건 순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개수사거리의 교통량이 많은 데다 꼬리 물기와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해 사고가 잦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 남해안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수와 완도에는 154.5mm, 해남은 136, 광주에도 꾸준히 비가 내리면서 4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흥과 여수에는 호우경보가, 구례, 광양, 순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주 전남 내륙에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점수를 매겨 하위 20%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혁신안이 의원들의 반발 속에 일단 확정됐습니다. 이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까가 관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국회의원 129명을 점수 매겨 하위 20%에 해당하는 26명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혁신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씻어내는 출발점은 역시 공천 혁신입니다. 대표와 개파의 손에서 공천권을 내려놓자. 큰 반발은 없었지만 주류와 비주류, 친노와 비노 등 개파 간 온도차는 감지됐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동을 갖고 점수를 매길 외부 평가위원들을 당대표가 임명하면 공정성이 지켜지겠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발 끝에 공천 룰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당장 조만간 구성될 평가위원회에 어떤 인물을 선임할지를 두고 당내에서 개파 간 치열한 경쟁과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체율 20% 알파의 인위적 물갈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신당론은 잦아들 수 있지만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개파 갈등까지 더해질 경우 탈당 등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들은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당을 뛰쳐나가는 의원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때부터 사실은 야권 내에서 야권 신당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와 이합집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확정해 내년 총선 때부터 적용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두 당의 공천 혁신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파업 사흘째를 맡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교섭 재개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철회하고 일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반면에 사측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일시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노사 양측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고통분담과 노사 화합의 정신을 발휘해 분규를 종식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혁신도시 지원에 신속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혁신도시를 방문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노동조합 협의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주 직원 정착금 지원과 광주 혁신도시 간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정주 여건 개선을 건의받았습니다. 윤 시장은 응급의료 체계 등은 즉시 해결하고 이주 직원 정착금 등은 면밀히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석탄 화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석탄재에서 고부가 희소금속인 리튬을 90% 이상 뽑아내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전은 쓸모없는 자원으로 인식돼 온 석탄재에서 백색 황금으로 불리는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제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와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리튬은 국내에 부존 자원이 없어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왔습니다. 21세기를 신해양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섬과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도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서는 이 같은 점이 반영돼 세계 다도해 공원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섬은 3,100여 개, 60%가 넘는 섬이 전남 서남해안에 무리지어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는가 하면 독특한 모양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끄는 섬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섬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고 싶은 섬 정책이나 주민들이 살고 싶은 섬으로 다도해는 일찍부터 해상공원과 보전 지역으로 함께 지정되어 왔습니다. 리아스식 해안과 기암 절경에 많은 섬들이 있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신안 증도갯벌과 무안갯벌은 지난 2008년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적인 해양 환경을 보유한 신안 다도해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도해의 산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섬을 중심으로 해서. 다도해의 어떤 산업을 어떻게 일으켜서 섬 주민들이 잘 살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도서해양문화 연구를 하고 있는 전국의 해양문화학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도서해양 콘텐츠 등 14개 분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최고의 해안 절경으로 손꼽히는 흑산도와 홍도도 직접 돌아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신입생 가운데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이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2015년도 서울대와 광주권역 국립대 신입생 추신학교 현황에 따르면 지스트는 특목고와 자사고 비율이 5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대와 광주교육대 신입생은 80% 이상이 일반고 출신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 모임은 특목고와 자율고가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 준비 학교가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중 광주 전남의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4%가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33%가 줄어 감소폭이 더욱 컸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10% 이상 준 것을 포함해 가전과 기계류, 타이어 등도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1인당 총소득액이 전국 평균의 7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광주의 1인당 총소득액은 2,130만 원으로 2,860만 원을 기록한 전국 평균보다 700만 원 이상 낮았습니다. 전남의 1인당 총소득액은 2,680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00만 원 정도 적었습니다. 또 총소득의 연평균 증감률의 경우 2000년대에는 연간 6, 7%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도에 들어와선 3%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려 62살 A씨에 대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승려 A씨를 성폭력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친권 상실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전남 모 사찰 승려인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17살 B양을 입양해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시즌 초까지만 해도 기아는 최하위권 전력으로 분류됐었죠. 내심 올 시즌 가을 야구도 남의 집 잔치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후반기 기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경쟁팀인 SK와 한화가 하락세를 보이고 기아가 상승세를 달리며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4승 53패로 5위. 유력한 5강 후보였던 한화에 2게임 반차로 앞서고 있고 SK는 3게임 반차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4위 넥센과도 4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5강 싸움에서 밀려나는 듯했던 기아가 후반기 16승 9패를 찍으며 삼성 다음으로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상승세의 원인으로 철저한 체력 관리와 선수들의 강한 의지를 꼽고 있습니다. 이제 37경기가 남았습니다. 그중 천적 NC와는 3경기, 넥센과는 2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어 심리적 부담도 적습니다. 공교롭게도 기아는 이번 주말 한화전에 이어 다음 주 또 SK와 만납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5위 싸움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오늘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시즌 12차전을 치릅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은 김병현, 롯데는 린드블럼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다음 달 5일로 확정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정원의 현지 실사가 이루어진 건 지난 13일. 산림청은 종합심사를 마치고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순천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더불어 국가정원 지정일은 오는 9월 5일로 확정했습니다. 정원법에 따라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가 되는 겁니다. 국가정원은 국가에서 직접 조성 운영하거나 지방정원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가치가 있는 곳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 정원입니다. 국가정원으로 격상된 순천만정원의 운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정부는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국가 대표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만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원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문화를 여기서부터 싹 터나가는 그런 계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4일 서울광장에서 국가정원을 알리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에는 순천만정원에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국가정원 기념식을 갖습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된 순천만정원. 이제는 국가정원 1호로 새로운 정원 문화의 발상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져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광주 옛 남구청사 진출입로가 다시 확대됩니다. 광주 남구는 50m 길이의 옛 남구청사 진출입로를 왕복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연합 비대위는 아파트 신축이 진행 중인 옛 남구청사 부지에 왕복 4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됐다며 당시 허가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오는 9월부터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청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시민행복 민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로써 앞으로 시청에서는 여권과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등과 함께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시티의 광주 지역 30번째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나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계정 삼상 알미늄 공업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30번째 아너 소사이어시티 회원가입식을 가졌습니다. 광주 지역 아너 소사이어시티는 김영관 그린 장례식장 회장을 1호로 시작해 오늘까지 30명이 탄생했습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광주 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엄기욱 군산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엄기욱 내정자는 다음 달 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입니다. 기존 빛골 노인복지재단 등이 통합한 광주복지재단은 광주형 복지정책을 개발 수립하고 운영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